제가 이제 경찰서 경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기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참 소통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주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잘할 때는 창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그 소통이 잘하면 예술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 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제가 원해서 보낸 거는 아니었지만 제 시집이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편지를 구말리같이 써갖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시집을 봤거든요. 제 시에는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동과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소통으로 그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지 순수한 마음에서는 정말 답장을 금방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가 없어서 접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네들이 그 교도소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읽을 책을 그곳에서 다 읽었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청장님으로 제가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때와 장소에서 달라서도 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럴 때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네들에게 어떤 감동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궁금하신가요? 네. 이 궁금한지 물어보고서 답변해야지. 궁금한 분이 혼자밖에 없으면 다른 분 반응이 없어. 궁금하시죠? 네. 누구는 다 정말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소통이 끝났어요. 그 소통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 우리가 소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뭐 작은 소통이라고 써놨죠? 작은 소통. 소통은 큰 소통, 작은 소통이 없어요. 소통은 서로 통한다라는 것인데, 소통은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소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소통한다고 안 해요. 아랫사람은 지 멋대로 했대요. 모르니까 아랫사람이지. 그죠? 소통은 아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알아야 돼요? 윗사람이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돼요. 예? 둘 다 알아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둘 다 알아야 되지만 위 아랫 사람의 소통에서는 윗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모르면 절대 소통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너를 모르니까 내가 아랫사람인 거예요. 윗사람이라는 것은 너를 안다라 윗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아서 윗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장임내, 회장임내, 청장임내 껄떡거리고 앉아있지만 네가 네 아랫사람을 모르면 지위는 껄떡새로 앉아있는데 너는 윗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충돌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실력을 바르게 갖추지 않은 거에서 너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부닥친다. 질량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윗사람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너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끌 수 있는 질량이 있는 자가 진정 갖춘 윗사람인데 이것을 갖추지 않았으면
네 지위에서 지금 갖춰야 될 이 갖춤을 갖췄는지를 될 사람들이 와. 사장은 아무나 사장을 만나러 오지 않잖아요. 그죠? 회장님은 아무나 회장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부닥치고 있는 만큼 갖추지 못한 거예요. 요걸 알으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말단 사원을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장은 답답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이 하는 말을 실행해낼 수 있는 질량을 갖췄느냐? 못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전부 대화가 막히고 있는 게 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불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윗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핵심은 윗사람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소통에는 1대1 소통이 있고 1대 다소통이 있고 다대일 소통이 있고 그리고 대면 소통이 있고 비대면 소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 소통이 있고 간접적 소통이 있어요. 직접적 소통은 직접 나하고 접한 사람이 이해되게 말을 해야 될 책임이 화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누구한테 붙였으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되게끔 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직 간의 그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이해되게 하지 못하면 이건 소통이 불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직접적인 소통은 요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는 제가 1대 다고 여러분들 저 관점에서 보면 다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되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오늘 뻘짓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고 나면 뒤통수가 어지러워요. 뒤에서 막 욕을 먹게 된다고. 근데 요거는 잘만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직접 접해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간접적인 소통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접적인 소통. 대표적인 거. 아이고, 녹음기를 꺼놨네. SNS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글을 썼어요. SNS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상을 모르는 상대에게 지금 말을 걸었어요. 건넸어요. 건넸는데 내 말을 받은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짜증나요. 그래서 짜증난다. 너 왜 이딴 소리를 여기다 써대고 지랄하냐. 이렇게 쓴 게 뭐 잘못됐나요? 이거를 우리는 악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걸 썼는데 그게 왜 악플인가요? 그 말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건너가게 했지 그 사람이 나보고 글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몰랐다는 거죠. 이 관계를 모르고 아무한테나 이게 전 세계 인류한테 다 갈 수 있는 이 플랫폼에다가 내 말과 글을 갖다 얹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악플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야 이 새끼야 이런 거를 글이라고 썼냐 이놈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 내 이런 글을 보고 이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이걸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꼈어도 이게 악플인가요?
나는 그 글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받기를 기대했다면 그게 악플인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써서 이 세상에 내놨어요. 내놔서 누군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으면 이미 소통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다시 걸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요청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를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내가 내 각이,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것을 지금 가는 대로 하는데 어떤 때 행하고 어떤 때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 티가 걸리질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내가 이 사람은 만나봐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답장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티가 안 걸리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티가 걸린 거죠. 티가 걸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음에 항상 그런 거를 좀, 저는 이제 여기 청소년이 그 수련원 같은 데서도요, 제가 이제 그렇게 교화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애를 쓰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복을 입는 경찰관이나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경찰 되시는 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경찰관이 되고 싶고 군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인문학과 예술이 접목이 되신다면 더 멋지고 폭넓은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